발란트를 함께 떠나는 시간 발란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터입니다. 발터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현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GXSXKA님, 셔리드님, I love 발로란트 팀 SE 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스트 발로란트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치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이. 그 IM의 그 인도 대회를 구치리님께서 중계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모님을 데려다 썼더라고요. 묵가로 썼으면 묵가로 응답해준다. 아, 그러러 온 거야? 예. 구치리가 친한 동생인데 예. 솔로 감독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대요. 아 그렇죠. 근데 그냥 동네가 아니고 걸어서 2분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가는 김에 같이 중계를 했다. 아, 네. 들고 왔다. 아. 오늘은 구치리님과 이제 좀 이 얘기 저 얘기 하려고 납치를 했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5개의 주제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발로란트 소식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구치리님 오늘 뭐 좋은 행사 하나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로란트 V26 오픈 팝업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번 안내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이 팝업이 네네. 지금 어땠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팝업을 갔는데요. 진짜 거의 10,000명 왔습니다. 그 정도야? 네. 세봤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대기가 진짜 대기가 200팀이에요. 어. 그래서 대기가 잘려가지고 뭐 캐치 테이블이에요? 그 무슨 카카오톡 어플로 뭐가 오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게 200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 그때 어디 팀이 인기 많을 것 같냐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진짜 많이 왔나 봐요, 사람들이. 아 사람들 말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제 놀러 갔었거든요. 마다깨님이랑 아. 카르페님 오셨을 때. 네. 근데 그때도 무슨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이제 아, 친구들 엄청 많은데 뭐 오늘도 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도 잘생겼다고 누가요? 누구한테요? 해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구치리님한테요? 근데 구치님 예, 예. 동인인물 맞죠, 저분이랑?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아, 가죽 옷이 자켓이에요? 똑같아. 가죽 자켓 같은- 같은 거 아닙니다. 다른 거요. 아, 다른 디자인이 거예요? 다르잖아요. 어. 예. 근데 후드는 똑같죠. 네 후드는 똑같아요. 역시 저거- 검소한 친구. 저게 가죽 자켓이 그 사진 찍어주시는 분 네네. 사진 작가님 거 입은 빌렸어요? 겁니다. 예. 아. 이렇게 입고 갔다가 이렇게는 조금 허름해가지고 좀 찍기가 조금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거를. 그럼 본격적인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홍보 멘트 한번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V26 팝업 성수동에서 열리거든요.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뭐 오프라인 이벤트들 많이 열려 있고 여러 가지 경품들도 많이 주고요. 서울 성동구 성수 1호 18길 6-1에서 합니다. 죄송한데 뭐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예. 페이는 넉넉치 않게 뭐 섭섭지 않게 받았나요? 페이요? 예. 그런 걸 왜 페이를 자꾸 페이 죄송해요. 아, 근데 아니, 여기는 사실 네. 발투어는 돈 저는 얘기를 안 돈 얘기 안할 수가 하면은 없어요. 아, 돈 예. 얘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냐는 정도 대접해줬다. 이것만 아니냐? 물어볼게요. 그럼요. 네. 100만 원 업다운. 그런 아니, 거 형, 하지 말고 아니, 이번 크리에이터 요 이벤트 행사장에서는 예. 만족한 페이를 받고 갔다. 그쵸. 행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네. 요게 느낌인 것 같아요, 구찌님. 빈보님은 안 가신 거고. 저는 뭐 섭섭해서 안 갔어요. 아, 근데 섭섭해서? 예, 전 섭외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가긴 갑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평일에 한번 가고 언제 갈지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네.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좀 얘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할 얘기 많아요. 뮤직비디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체인버가 대가리에 총을 맞았어요. 노래가 그리고 저희가 아는 그 노래잖아요. 톡식. 브리트니 스피어스 톡식. 그 톡식을 되게 리메이크 잘했더라고. 근데 솔직히 이거 보면서 스토리가 이해가 되던가요? 아니요? 그냥 멋있었어요. 솔직히 스토리 정리 한번 해야 돼 이거 진짜. 근데 제가 스토리를 명확하게 다 딱 이해를 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소바는 눈깔만 계속 빠지고. 전 노래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장면이 전 세계 남성 팬들을 왜요? 뭐가 예? 이게 남성 팬들이랑 무슨 아니 상관? 바이퍼를 좋아하는 남성 팬들이 저는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트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해외 팬들이 퍽 체인버 하면서 퍽 체인버 하면서 막 아까는 이게 예. 짜증나는 건데 짜증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체인버 욕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채팅이. 맞아. 그리고 이게 지금 나오는 브림스톤 머리 떨어지고 이런 장면 있잖아요. 예. 하루 종일 그 하루 종일 하루에 4시간 동안 저 틀어졌던 거 알아요? 브림스톤 머리 돌아가는 거? 모르죠? 어디서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인스타 라이브랑 발로란트 유튜브랑 트위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모든 라이브에 한 48시간 동안 틀어놨어요. 네, 뱀을. 계속 뱀이 하루 종일 맴돌고 바이퍼 같은 뱀이 그리고 마지막에 한 좀 시간 지나니까 브림스톤 머리. 석상이 나와서 바이퍼가 너프되고 브림스톤 세상에 온다 이렇게 유출했어요. 하루 종일 계속 맞아, 틀어놓으니까. 맞아. 근데 갑자기 5분 뒤에 영상 공개 뭐 5분 뒤에 뭐 카운트다운 뜨는 거예요. 딱 떴는데 갑자기 체인버랑 바이퍼랑 끌어안고 있으니까 퍽 체인버 이렇게 나오지. 아니 나 우리는 너프냐 버프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레디어나이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큰 힘을 받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진 않아요. 태초의 빛이라는 사건이 생기면서 레디어나이트라는 물질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이 초능력 같은 걸 얻게 돼요. 그게 레디언트예요. 그런 사람들을 레디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원들이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레디언트라고 하는 건데 이 레디언트인 사람들과 이 레디어나이트가 엄청나게 좋은 그 물질이다 물질이죠. 보니까는 네. 킹덤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이제 그 네. 발굴하고 이제 팔고 뭐 이런 가공하고 이런 회사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노리겠죠. 싸우겠지 계속. 그래서 그 지구에 되게 많은 테러와 이런 것들이 있고 아. 그래서 이 레디언트라는 조직이 네. 레디언트인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테러 같은 거를 막고 범죄를 막는 집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탈리아에 있는 어센트죠. 베네치아가 네. 이게 어센트인데 네. 이게 하늘로 떠오르는 테러 사건이 발생해요. 그건 알죠. 그건 알죠. 예. 그게 발로란트의 출시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테러가 아니었던 거예요. 평행 세계인 오메가 지구라는 곳에 있는 동일한 인물들이 와서 테러를 한 거예요. 알파 지구. 테러는 테러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레디언트라는 조직의 레디언트인 사람들이 모여서 맞는 일반 조직이. 사람들의 범죄를 막고 있었어요. 알파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때는 오메가 지구가 있는 줄 몰랐던 거야. 그럼 처음 알게 된 거네. 그럼 저때가. 근데 이걸 띄워오면서 우리랑 같은 평행 세계가 있네. 막 거기서 우리를 공격하는 똑같은 평행 사람들이. 세계. 예. 그러니까 우리 세계 안에 있던 테러 집단이 아닌 이중 세계에서 온 집단들이 테러를 한 거다. 근데 왜 그러면은 알파 지구에 오메가 지구 애들이 가서 이런 테러를 했냐? 알고 보니까 아까 그 태초의 빛으로 지구가 두 개로 쪼개졌던 거야. 근데 여기는 되게 자원도 풍부하고 좋아. 레디언트도 많고 뭐 그냥 좋은데 좋은 땅, 좋은 땅. 근데 여기는 환경이 불인 거야. 황폐한 땅. 근데 그게 황폐해진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평행 지구지만 성격은 다를 거 아니에요. A 지구의 972와 B 지구의 972가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긴 달라서 어쨌든 방향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여긴 되게 황폐해서 이걸 어. 살리기 위해서는 레디어나이트를 훔쳐와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알파 지구를 가서 훔쳐가는 거고 그래서 그게 발로란트에 있는 5대5 게임에서 이제 알파 오메가 지구가 되는 거예요. 스파이크를 설치한 애들이 오메가 지구가 애들인 거고 해체해야 되는 애들이 알파 지구가 되는 걸로 이제 게임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알파 지구는 황폐한 땅이 아닌 비옥한 땅을 지키는 원래 기존에 아까 말했던 걔네들이고 그쵸. 오메가가 약탈하러 온 애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게임 내에 제가 그냥 대충 그리는 겁니다. 이게 킹덤사 마크라고 했을 때 네. 꽉 차 있어요. 켈로그인 줄 알았는데 나. 꽉 차 있으면은 이게 알파 지역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생선 가시마냥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오메가 지구인 거고. 진짜? 그래서 그거 두 개 만나는 지역이 프랙처인 거예요. 프랙처. 그래서 반이 황폐하고 반이 그치. 비옥. 그래서 그런 거구나. 와, 뭐냐? 나는 풀이 잘 그 자라있고. 안테나 라인이 그 네. 황폐한 땅이고 그 그렇게 되는 반대쪽 사이트가 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프랙처를 통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오메가 그래서 지구 프랙처 애들이. 맵을 보면은 우리가 못 가는 지역 그 유리 넘어보면 포탈 같은 게 막 있어요. 맞아 있어요. 가고 보내고 하는 네, 그런 있어요. 거기 그- 막 텔레포트라고 써져 있고 막 있어요. 알파 지구는 막 간판도 똑바로 붙어 있는데 오메가 지구 막 삐뚤어 붙어 있고 막 이래요. 어쨌든 몰랐네. 이걸 볼게요. 후드네. 체인버가 바이퍼랑 연인 관계예요. 그건 몰랐어요, 구칠님? 예. 저도 몰랐어요. 아까 이거 보고 알았어요. 둘이 그러니까 연인 관계예요. 이 영상을 네.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얘네가 어딘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총을 맞아야 되는데 이걸 바이퍼가 발견한 거야. 그래갖고 지금 체인버를 네.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네. 이 어쨌든 웃긴 거는 알파든 오메가든 대장이 누구냐면 브림스톤. 브림스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브림스톤이 안 돼. 가면은 너 안 돼라고. 같이 죽는다. 얘가 빡쳐서 총을 막 쏘죠. 근데 위에 하늘, 이게 뭐예요? 그 이게 수송기. 지난번 영상에 나왔던 피닉스가 타고 가던 수송기에 총 날라와서 비행기 터지죠. 개트롤했네 그럼 바이퍼가. 그거네. 그거 연습장.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말고 그 킬조이 그 맞아갖고 죽으려고 이거 하다가 이거 그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에고, 이거 에고. 자 보세요. 세이지가- 이거 보시면은 여기 세이지가- 같은 동네죠. 예. 네. 맨 보다가 마지막 여기 올라가잖아요. 비행기 뜨잖아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여기 이제 터져요, 그렇죠? 가다가 요 비행기에 바이퍼가 총을 쏴서 보세요. 요거요. 네, 요거죠. 총 올라? 안 올라오는데 총알? 보세요. 뭔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 정도 디테일 없나? 참고로 제 뇌피셜이에요. 아이씨. 근데 내피셜이 어떻게 이렇게 야무져요? 진짜인 줄 알았잖아. 내피셜이에요? 이게 분리되는 거죠. 이거 이중세계. 봐봐요, 뭐 이거 이거 아닌데. 옴니버스 뭐 이런 건가? 메타버스? 뭐야 체인버? 템버 아니에요. 아니에요? 흥분하지 마봐요. 안 터지는 걸로. 일단 좀 보다가 그냥 네. 틀린 거야. 네. 무사히 탈출했네. 비행기 가고 있죠. 탈출했어요. 죄송한데 잘 탈출한 거 같은데요? 라스트 샷.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터트렸는지는 모르겠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안 터졌다. 근데 봐봐. 근데 그 비행기다. 그럼 브림스톤도 타고 있어야 되는데 브림스톤 바닥에 있었잖아요. 방금. 그건 이제 오메가 브림스톤이고 방금 저기는 알파 애들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오메가 동네인 거고 여기에 예. 지금 알파 애들이 아마 쳐들어온 건가? 뭐 오메가 그럴 거고요. 동네요? 반대 아니에요? 오메가 3 좀 먹어야겠네요. 오메가 3가 왜 나와요? 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체인버가 누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메가는 세이지가 그러네. 알파 세이지는 그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세이지가 있으니까는 킬조이어나 걔를 부활시킨 건데 여기는 지금 얘가 이게 부활이 안 되어 있어요. 아픈 상태예요. 이게 오메가 세이지는. 그래가지고 지금 체인버를 못 구해주는 거예요. 힐이 안 되는구나. 근데 지금 바이퍼가 어때? 개빡친 거야. 내 연인을 왜 못 구해? 넌 능력이 없어. I can't wait. 뭐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스파이크 터진 건가요, 네, 지금? 저 스파이크예요 예. 배경. 이거 네. 스파이크야. 와. 그래서 쭉 보면은 다른 짜잘한 서사들을 지금 미리 넣어놓은 거야.
거야. 여기 메인 서산 바이퍼고 이게 요루 서산 거고 이것도 이제 소바 이게 지금 오메가 소바야. 그리고 이게 알파 소메가인데 왜 눈을 찔렀어? 야 너 나랑 같은 동네인데 너 눈이 왜 두 개 다 있냐? 다 있냐? 아, 그러니까 나는 눈이 없으니까 너도 눈이 없어. 그럼 죄송한데 오메가 진짜로. 소바가 착한 애인데 알파가 쓰레기인데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인 거고 사이드로 그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눈이 이렇게 찔렸죠, 얘가. 아, 이래서 잘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바이퍼는 화가 났어. 남편이 날아갔으니까. 예. 관련된 악몽을 꾸는 거야.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내가 대장할게. 내가 애들 데리고 근데 갈게. 저걸 왜 순순히 줘요? 아 그래서 이게 뱀이 브림스톤 목 자르는 게 저거구나. 그러니까 브림도 미안한 거지.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있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구도가 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대립을 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여기저기다. 그래서 쳐들어간 거예요. 이제 싸우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은 뭐다? 바이퍼는 슬프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진짜 어이없다 맞아. 재밌는데요? 네, 어쨌든 뭐 자세한 세계관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거를 네.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V26이 시작됐고 예. 피스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밴딧이라는 총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한번 나왔어요, 영상이나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트 같은 요원들이 스모크 하나랑 저 고스트 말고 저거 사서 100원 남기는 거 말고 그냥 딱 깔끔하게 800원 써가지고 피스톨 라운드 때 저걸로 이제 게임 200, 만드는. 600 이제 해서 예, 예. 고스트보단 좋으니까. 네, 그렇죠. 고스트보다 좋으니까. 근데 뭐 그리고 이코 라운드 때도 오늘 나라 형에게 들은 사실인데 네. 까빠랑 셰리프 사기 좀 부담스러울 때 그치. 그럴 때 저거랑 까빠 사면은 그렇게 돈이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저거 그나마 괜찮다. 그리고 저게 제가 저걸 랭크에서 많이 써봤단 말이죠. 네. 저건 좀 팀이랑 같이 협동했어야 돼요. 저거 혼자로 좀 메이킹할 수 있는 게 좀 아닌 것 같고 스모크로 좀 거리를 좁히게 만들어 이렇게 싸우는 맞아, 게 맞아. 예, 좋습니다. 저게. 왜냐면 근접 헤드가 예. 고스트나 예. 클래식 이런 애들은 안 난단 말이야. 예, 반갑만 맞아- 사도. 맞아요. 근데 얘는 반갑을 사도 풀갑을 사도 근접만 되면 원탭이야. 152예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거다. 근데 원래 우리가 예측했던 거는 500원과 800원 사이인 650원. 650원을 예상했었는데 600원. 세일님이 말한 대로 뭔가 스킬을 살 수 있는 가격 정도인 600으로 조정이 됐네요. 2라운드 때 네. 벤달의 짝값을 제가 좀 많이 샀었거든요. 네. 근데 저 요즘은 좀 두려움을 좀 느낍니다. 아, 네. 밴디지 나오고 나서. 네. 구칠이님은 이게 좋다에 한 표를 던졌고 빈보님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울로랑 동일하게 프로씬에서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총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높은 티어 이상이라고 높- 말할게요. 네, 높은 티어 이상에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영향이 가는 총기가 됐어요. 왜냐면은 구칠이님이나 아까 텍스 선수가 말한 것처럼 하프바이 라운드 때 되게 애매할 때 살 수 있는 총기고 원탭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가 0%가 아닌 1% 2%라도 있는 것 자체는 이 코스트에 대한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세일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뭐 빈보님이랑 구칠이님이 조금 이제 높은 티어 뭐 프로 쪽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뭐 솔랭 기준 중상 중 이쪽에서는 조금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이게 나온다고 해서 빈보님이 말한 것처럼 막 이번에 포바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하프바이니까 이걸 사서 스킬을 사고 뭐 원탭을 노려봐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1라운드부터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셰리프야. 그냥 나 스킬 안 사 셰리프로 그냥 다 싸 잡을 거야. 근데 이제 이 총이 나옴으로써 돈이 더 꼬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지러워졌다. 계산을 네, 못하니까 맞아요. 더 어지러워지고 아.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추가로 세인님 말 듣고 더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패치예요. 구칠이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예. 사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온갖 걸 생각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피지컬 빨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예. 그런 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사면 저는 그냥 다 눌러봐요. 일단은 상점을 B키를 누른 다음에 네. 보스를 누른 다음에 눌러봐. 크레드가 남아 있으면 쓰레기야. 예, 그쵸. 크레드가 600원, 200원, 딱 되네? 그냥 이거 사야겠다. 아.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진짜 유저 친화적인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저 두 명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온갖 막 어지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플해. 여러분들 티어 올리고 싶으면 크레드를 다 쓰면 된다. 근데 어쨌든 좀 걱정되는 거 있긴 해요. 저도 최근 패치 방향성 자체가 점점 총기들도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새로 진입하는 유저들은 알아야 될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하프바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 얼마 남았을 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 이기려면 그러니까 즐기려면은 구칠이님 말대로 그냥 돈 다 쓰면 돼요. 근데 뭐 팀원들에게 뭐 한 소리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기려고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워야 될 게 좀 많아지는 거는 걱정은 됩니다. 자 브리즈 변경도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심하게 변경됐죠. 사이트는 3개가 아니고 2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개가 유지됐고 맵이 작아진 가장 큰 이유가 저 대포 라인 사라진 거 되게 짧게 간결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 늘어지지 않고 요 라인도 바뀌었죠. 그리고 저한테 더 크게 와닿던 거는 뭐냐면은 복도가 없어지고 경사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도 부분이 없어졌지만 그 부분을 안 쓰는 게 아니야. 쓰는데 다른 방식으로 쓰게
패치를 해줘갖고 저는 진짜 옛날에 한 복도 막았잖아요. 옛날 브리즈 패치 때 기억나시죠? 그때랑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전 너무 좋은 패치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때는 일을 안 한 거고 솔직히 그치, 그치. 말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네. 부분이 제일 놀랐거든요. 초보자 입장에서 브리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막 전 좀 막 이렇게 짱 숨어요? 박혀 있고. 네, 막 이런 거. 저 같은 초보자들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서 이건 못 숨지 않나? 이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못 숨지 않아요? 이거 앵글이 이제? 좀 안 좋긴 하네요. 네. 저 네. 구간을 좁힌 이유가 뭐냐면은 네. 연막 하나라도 깔끔하게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바이퍼의 국채를 중간에다가 정중앙에 디테일하게 안 해야- 깔면 안 됐어요. 아, 근데 맞아요, 조금 더 맞아요, 쉽게 맞아요. 만들어준 네, 거구나. 시기는 간결하고 오. 직관적이고 그 두 번째는 공격이 어디든지 앵글이 그러니까 저기 숏에서 열 수도 있고 미드에서도 열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저기도 열 때 불안해야 되는 게 좌우측을 그 전에 넓은 화면에서는 좌우측을 같이 다 봐야 돼. 플렉을 땡길 준비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플렉까지는 아니에요. 멀면 아. 멀리서 쏠수록 음. 살짝만 움직이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 에임을. 그래서 공격이 좀 더 뚫기 괜찮은 거고 뭐 이렇게 구간 병력이 여기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까 그죠, 말씀한 이거 거예요. 크랙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너무 큰 게 뭐냐면은 수비 입장에서 저기를 체크를 해야 되는 요원이 강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도를 비우면 안 돼. 비울 거면은 뭐 사이퍼가 덧을 해야 돼. 알람봇을 해야 돼. 포탑을 해야 돼. 이런 걸 해서 그쵸. 이제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네. 예,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저 패치 때문에 저는 브리즈라는 맵의 요원의 다양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그 밴딧으로 올려놓은 진입 장벽을 이걸로 낮췄습니다. 아. 어센트예요, 그냥 이거 어센트. 근데 자, 이렇게 아니, 저 솔직히 말할게요. 그러면은 브리즈가 원래 최악으로 평가받는 맵이거든요. 네. 유저들한테. 그러면 이제 아니다. 브리즈는 모두가 사랑하는 맵이 될 수 있다. 그쵸. 왜냐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미드 저 문 열리는 거 하나. CT에서 그냥 통로 하나. 그냥 이거는 볼 구멍이 많이 없잖아요. 그냥 딱 그거면. 구멍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냐면 쉬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아니라 쉬워졌다. 얘는 그쵸. 쉬워졌다고 네. 저는 좋아진 건 맞는데 어려워졌다가 맞죠. 아. 맵은. 맵은 어려워졌나요? 어려워진 거죠. 왜 어려워졌어요? 맵은 이 맵을 더 잘하려면 더 어려워졌죠. 왜냐면 그 전에는 심한 난이도가 생겼습니까? 그 전에는 예. 브리즈가 조합이 예. 뭐였어요? 다 동일했죠. 왜냐면 무조건 바이퍼는 필수픽이었고 바이퍼 플러스 투연막이거나 투엔트리였어요. 근데 모든 선수들이 같은 요원을 썼어요. 그 말은 그 요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심플은 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뭐 어차피 B2A 장막 뭐 치는 거나 이런 거 다 미드 스모크 치고 똑같아. 손 가지고. 사람들이 이 맵을 싫어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심리전이나 다양한 걸 걸 수도 없고 샷 싸움에 너무 치중돼 있다. 그래서 내가 브리즈를 잘했나? 그래서 브리즈를 싫어했어 사람들은. 근데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맵들은 내가 뇌지컬을 쓰던 피지컬을 쓰던 두 개를 합치던 온몸 비트기를 해서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네. 근데 브리즈는 샷이 밀리면 사실 안 돼요. 텔님은요? 저도 우선 좋고 과거 브리즈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좋습니다. 저도 쉬워졌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2대1로 빈보님 말이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과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요거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오늘 해보셨다고 아까 따로 얘기하셨는데 신규 모드. 무작위 종육전 이거 네. 재밌어요. 개꿀잼. 어때요? 어디 있어요? 재밌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네. 한 4판씩 해요. 이거를 아니, 재밌어요? 네. 저는 랭크가 제일 재밌긴 근데 하지만 이게 뇌 빼고 하기 일단 너무 좋고 스파이크 돌격보다는 뇌를 덜 뻗긴 하지만 그리고 장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바쁜 사람들은 이거를 해서 주간캐를 빨리 밀 수 있어요. 캐스트 미는 거. 그러니까 게스트. 발로란트는 사랑하고 발로란트도 보는데 네. 배틀패스 스타 어. 근데 주간캐나 숙제를 밀어야 되는데 내가 어. 너무 바빠서 못할 때 있잖아. 그치. 밀리면 아깝잖아. 근데 이거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한 판에 궁극기 막 10번씩 그래요. 맞아. 맞네. 한 매치 땡기는데 얼마나 걸려요? 해보니까? 10분 이내던데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이 모드가 좋은 이유가 아까 빈보님이 말한 뭐 캐주얼 유저나 아니면 뭐 신규 유입 유저들이 다양한 요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인정합니다. 스킬 다 써보고 궁 다 써보고 하면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일반전을 돌리고 랭크를 돌리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노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한 라운드는 뭐 A만 갈 수 있고 B만 갈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네. 강제로 할 수밖에 그러네. 없어요.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가기 파버리게 싫어도 되네. 가서 지형 맞아보고. 지물에 대해서 강제 튜토리얼이야. 라이엇에서 강제 커리큘럼을 이거 짠 것 같아요. 이거 무작위 교육전 이런 거. 무작위 교육전. 그러네. 무작위 이게 교육. 발로란트 하면서 자기만의 그 라인이 있고 자기만의 각이 있거든요. 예를 맞아, 들어서 맞아. 뭐 내가 브리즈를 하면은 애들을 A를 보내고 내가 B를 킹을 전하면서 무조건 B 쪽으로만 계속 게임을 굴리는 사람도 있어. 맞아. 나는 무조건 네. 럴킹을 이쪽으로만 간다. 네. 근데 그런 것들 없애고 어. 맵을 좀 더 다양하게 쓰면서 맞아. 게임할 수 있게 만드는 충분히 가능하지. 라이트 유저들이 처음 발로란트 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드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12.00 2026년의 첫 번째 패치였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분 한 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졌지만 쉬워졌다. 체인버 개새끼. 많은 변화를 준 것처럼 포장했지만 별거 없었던 패치.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